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리더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하죠. 이런 유머가 있는데요. 라면을 끓여놓고 세계 일주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기도가 끝나면 라면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아이스크림을 놓고 한참을 기도하면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 관리, 그 시간 관리에 성공해야 되는데요. 먼저 리더의 시간 관리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범하기 쉬운 잘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흔히들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살도록 시간 계획표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삶을 계획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실제 자신의 삶은 계획표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계획표라고 해서 그 시간 계획표를 이제 많이 세웠었는데 결국 계획표를 세우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밑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남쪽 밭을 갈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을 갈 트랙터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자, 밭을 다 갈기에 기름이 부족하다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사기 위해서 이제 주유소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주유소로 가는 도중에 돼지 우리에 있는 그 돼지들의 밥통이 비어서 돼지가 밥을 굶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농부는 돼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옥수수 창고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이로 쓸 옥수수를 챙기던 농부는 옥수수 옆에 있는 감자자루를 보게 되었는데 그 감자자루 안에 있는 감자들이 썩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감자까지도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썩은 감자들을 그 자루에서 열심히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감자를 골라내던 중에 갑자기 아침에 그 학교 가던 그 딸이 부탁한 그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일 미술 시간에 그 필요한 재료가 있었는데 그걸 구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갑자기 난 겁니다. 그래서 장작 더미가 쌓여져 있는 그 창고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의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글로 가던 도중에 짐승에게 물려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그 암탉을 발견을 했고 그 닭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그 닭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를 다 헤집고 뛰어다닌 끝에 그 암탉을 붙잡긴 했지만 이미 황혼역이 되어서 벌판에 홀로 세워둔 트럭터 근처에도 가지 못한 농부는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연구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 농부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 농부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나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농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삶의 우선순위와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들의 그 현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를 이루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규모 없는 생활은 무가치한 것이다. 또 시간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은 그의 뜻을 행할 충분할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성경 구절 말씀, 또 당신의 노력에 대한 보잘것없는 결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시간 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을 늘리거나 멈추거나 보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효율적인 시간 계획을 위해서 이제 연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먼저 기도해야 되고
목표를 세워라. 구체적인 행동과 시간을 정하고 자원의 필요를 파악하고 어떻게 충당할 건지를 결정하는 등 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간을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 계획에 4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는 해야 할 일을 모두 적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할 일이 있나 없나를 살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의 우선순위를 적는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제 따로 적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계획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고 최대한 계획표대로 일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단계 네 번째는 이제 계획표만을 고집하지는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열린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주마다 자신을 피드백하라. 반성하고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고 또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성해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시간의 청지기로 충성스럽게 살아라. 리더의 시간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그러니까 리더는 시간 관리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지 오늘 이제 본과가 리더의 일정인데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효율성은 시간 관리 능력에 비례한다. 훌륭한 리더는 시간이 매우 소중한 것을 알고 더욱이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분량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데 충분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항상 바쁘다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하게 되는데 시간을 주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의 원리를 실천하게 되면 우리 리더들은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시간을 주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현명한 리더는 자신의 시간을 차지하려는 모든 사람의 욕망을 전부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활동과 프로젝트에 자신을 집중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절한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많은 기회를 정중하게 거절한다. 이제 주어진 시간은 뭐 24시간이고요. 사람이 이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간을 빼면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일은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일상을 가꾼다. 과감하게 일을 위임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리더가 확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속하는 시간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관리에 적당한 시간. 그 다음에 사람에게 전략적인 시간.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리더가 왜 시간을 낭비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력 부족, 그 담당 직원이 적게 되면 시간을 또 낭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잡담도 시간 낭비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취미 생활도 시간 낭비의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를 잘하는 리더는 일정표대로 자기의 그 시간 관리가 용이한 반면에 정리가 잘 안 된 리더는 그 자기의 일정표대로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짜투리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과 시간 사이에 그 남는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는데, 궁극적으로, 리더의 일정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리더 자신이 정하지만, 현명한 리더는 자신의 일정에서 불필요한 일들을 꾸준히 제거하고, 또 그것을 반성해 가면서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도록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